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11월에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보이는데,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은 고인돌이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바로 키워드 등장하죠. 고인돌 나오면 어느 시기예요? 예,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요. 따라서 청동기 시대에 맞는 이제 선지를 찾아주면 되겠죠. 청동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고인돌 말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비파형 동검이 제작된 청동기 5번이 답이고요. 자,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팔간회와 연등에는 고려 시대이고요. 지방의 서원이 설립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왕을 가독부, 성왕 또는 기하라고도 부른다. 성왕? 그럼 이거 백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확실치는 않죠. 왕의 명령은 교라고도 하고, 뭐 여기 선조성, 정당성 등이 있다.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요 뒤에 보면 오경, 15부, 62주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보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바로 발해예요. 자, 발해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주자감이라는 대학교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경 15부 62주라는 이제 지방행정구역 체계가 있었다. 또 하나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인데, 자, 그러니까 선지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주자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골품제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건 조선시대 정조 때입니다. 그리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한 거는 이제 대한제국 수립 때죠. 그리고 향부곡소는 고려 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의반과 이구가 몰래 정중부에게 말하기를 문신은 우대마다 배부르나 무신은 모두 굶주리고 피곤하니 어찌 참겠냐. 의종과 태자를 쫓아내고 어린 태손을 죽였다. 자, 무신이 어찌 참겠습니까 나오고 정중부가 죽였대요. 이게 뭐냐면 무신정변입니다. 고려시대 일이죠. 이제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문벌 귀족들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면서 좌우군 도통사가 글을 올려서 회군을 요청하니 이제 두 도통사가 있으니 스스로 와서 아뢰는 것이 옳다. 물리지 않은 말을 감히 내 입으로 하지 못하겠다. 자, 위화도에 군사가 있고 물리자. 이게 이제 위화도 회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신정변과 위화도 회군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요 두 시기 사이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무신정변이 있은 후에 최씨 무신정권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몽골이 쳐들어와 가지고 원 간섭기가 이제 시행이 되고 그 뒤로 이제 공민왕이 나타나서 반원 자주정 정책을 하게 됩니다. 요거 관련된 키워드가 선지에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전민 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예요. 공민왕의 그 업적 중 하나가 전민 변정도감이죠.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조선 책략이 소개된 거는 이제 그 조선 후기에 그 개항기 시대에 그 김용집이 일본 갔다 오면서 책을 가져와서 소개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걸 배경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되죠. 그 다음에 한성조약이 체결된 거는 갑신정변의 결과입니다. 홍경래에 나는 조선 순조 때 일어났고 사비로 천도한 거는 백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고려를 건국한 이 왕의 무덤입니다. 보자마자 나와야죠. 고려 건국하면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뭐 후삼국 통일했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 호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당연히 왕건도 호족이었으니까. 자, 이제 고구려 개석의식 내세우면서 북진 정책까지 나왔네요. 사실 이 왕건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후삼국 통일, 하나는 북진 정책 추진, 또 하나는 뭐냐면 후녀 10조를 남겼다예요. 즉 1번이 답입니다. 자, 과거제를 시행한 거는 요 왕건의 아들이죠. 4대 국왕인 광종. 그 다음에 평양으로 천도한 건 고구려 시대의 장수왕이고요. 사군 육지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개척했습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한 거는 고종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조선 제9대왕의 정책이다. 이것만 봐도 아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외운 학생들은 알겠죠. 자, 근데 이 뒤에 봐도 돼요. 자,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했다. 이게 이 왕의 업적 중 하나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홍문관입니다. 자, 국조 오례이라든지 뭐 요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했다라는 거는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홍문관을 설치했다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조선의 왕 바로 성종입니다. 그리고 성종의 대표적인 업적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선지에 있을 겁니다. 뭐냐? 경국대전이에요.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법 체계를 완성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 성종이고, 자, 대가열을 정복한 거는 진흥왕, 그 다음에 노비 안건법을 실시한 왕은 고려의 광종, 척하비를 건립한 거는 흥선 대원군이고, 한성 사범학교는 저 가보기업 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된 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설립된 학교가 한성 사범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왕의 명령으로 펴낸 무예 도보 통지의 일부다. 이 책 어렵죠?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자, 무예와 병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인데 편찬에 참여한 이덕무와 박재관은 규장각, 백동수는 장용영의 인재들로서 자, 이거 보면 나와야죠. 예. 자, 그 규장각, 장용영 이거 등장하는 왕은 바로 조선의 왕 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정답 말씀드릴게요.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이 2번이 답입니다. 탕평책을 추진한 왕은 정조도 있고 또 이분의 할아버지 영조도 있죠. 영조, 정조. 자, 노급을 폐지한 거는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입니다. 그리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한 건 이제 가보기역 시기의 일이죠. 삼천교육대를 운영한 건 전두환 정부 때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 거 역시 그 가보기역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운요 사건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 보면 사실 뭔지 나와야 돼요. 이제 일본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죠. 그래서 허락 없이 강화도에 접근하자 쭉쭉쭉쭉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다. 이를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가다. 자, 운요 사건의 영향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예요. 자, 그런데 선지에 강화도 조약이 없죠. 대신에 이 강화도 조약과 같은 뜻의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3번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명칭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조약과 같은 뜻이다. 이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의 나라를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죠. 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발생한 건 이제 강화도 조약 이전이에요. 이제 제너럴 셔모노가 평양 와가지고 약탈을 벌이니까 평양 감사가 불태우죠. 자,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된 건 공민왕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인 양요가 발발한 것도 이제 강화도 조약 전 얘기인데 이때 이제 프랑스가 쳐들어오죠. 그 병인 양요랑 관련한 원인이 병인 박해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은 이제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자, 어연중이 천에 막원충과 필담을 나누며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근래에 재정이 고갈되어 구식 군인들에게 몇 달째 급료도 지불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구식군이 나오면 이 관련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이모군란이에요.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가서 고관들을 살해했다고 했죠. 몇 달째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13개월 이 정도예요. 자, 북벌운동의 배경은요. 그 호란, 특히 병자호란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 활동한 건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930년대 활동했던 그 군대 중에 하나예요. 저 조선혁명군이 영능가 전투, 흥경성 전투를 승리했던 양세봉 장군이 지휘했던 부대인데 여기까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이끌었던 1930년대 농촌 계몽운동이죠.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에 있었던 그 국산품 애용운동, 물자 절약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9번이죠. 자, 네모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자, 185점을 이뤄진 이 기록물은 이 연도 보면 사실 나올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몰라도 가다 보면 지도자 전봉준으로 나와요. 자, 이 운동은 바로 뭡니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문제예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전주화약.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정부가 와가지고 이제 화약을 맺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집강소를 세워서 개혁을 추진해요. 이게 2번이 답이다라는 얘기죠. 이 집강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YH 무역 사건이 계기가 된 건 요건 이제 유신 시대가 유신 정치가 몰락하는 그 계기가 돼요. 그리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난 거는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노동쟁의 사건 중 하나예요.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랑 원산 총파업, 이제 그 다음에 뭐 평양에서 있었던 을밀대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한 거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그리고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3.1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입니다. 자, 밑줄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을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 적용하였으며 한국인들을 탄광, 군수공격 등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중일전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법령이 뭔지 추론이 가능한데, 이제 여기 나와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보면 나와야 되는 게 1930년대 이 법은 바로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이제 이 국가 총동원법 시행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는 건데, 이때는 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조선인의 그 혼을 말살시키고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황국신민서사 암송 4번이고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사참배. 이제 뭐 사실은 창씨 개명,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황국신민서사의 암송하고 신사참배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막 공출,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속이랑 금속들은 다 걷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제 막 쌀까지 가져가니까 배급 주고 뭐 이랬던 것도 있었어요. 자, 호포제가 실시된 거는 흥선 대원군 때입니다. 양반들까지 군포를 걷어가지고 이때 양반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쌍성 총관부가 회복된 건 공민왕 때 이제 무력으로 공격해서 회복시켰고, 쌍성 총관부가 설치된 거는 원간섭기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한반도 통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거 저기 재헌국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그 반민특위라고 하죠, 저게. 그래가지고 친일파들 불러다가 이제 조사하고 이제 친일파 척결하려고 이제 설치한 건데, 사실 친일파 척결이 이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영화 암살 있죠? 그 이정재 씨 나와가지고 이제 배 보여주면서 여기 총알 자국이 막 이게 그 반민특위에서 했던 그거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대화 봅시다. 날마다 보안회가 주관하는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 이 보안회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안에다가 의연금을 보낸다고 해요. 서울 상인들도 뭐 투쟁을 지원한다라고 나오죠. 자, 저 대화의 배경이 뭐냐인데, 이건 보안회가 한 일을 생각해보면 나와야 돼요. 보안회가 한 일이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한 걸 저지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했으니까 대중집회를 열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결국은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얘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협회.
독립협회도 뭐 하나 저지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 요거를 저지합니다. 전령도는 부산의 영도 그쪽이에요. 조차는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섬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자기네 그 지나가는 배에다가 실어줄 연료를 거기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령도 빌려줘라 했는데 독립협회가 집회 열어가지고 안 된다. 이 만민공동회죠. 안 된다 해가지고 저지시킨 게 이제 독립협회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산미 증식계획은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시행됐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그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 실시한 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령이 제정된 것도 역시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이거 두 개가 1920년대, 이거 두 개가 1910년대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이 무슨 편지 같은데 읽어보니까 이 얘기가 있죠. 아버지 그만두소 백정 노른 마소, 백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백정의 딸이라고 쫓겨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요 내용 보면 알겠죠. 백정들은 이게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게 뭐냐면 1920년대, 1925년이지 않습니까? 이 1920년대에 백정들에 대한 이제 신분 해방 운동. 이제 이걸 찾으면 돼요. 이게 뭐냐면 형평 운동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자, 도병마사는 이제 고려 시대에 있었던 병마사가 그 양계, 이제 북쪽하고 동쪽의 그 군사 지역, 5도 양계 중에 이제 군사 지역이 이제 양계였어요. 거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병마사인데 이 도병마사는 그 병마사들을 위한 회의체,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회의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백전의 발행 계기,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관하면서 이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부 때죠. 5.18 민주화 운동, 이건 이제 신군부의 그 집권에 저항해가지고 특히 광주에서 이제 시민군 조직되고 이제 진압당했던 이런 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영향 중에 하나로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도는 이제 좀 고득점 알고 싶은 학생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장인환과 전명훈의 의거를 계기로 이 두 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미주지역 한인단체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성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한인의 권익보호 힘썼고 만주와 연해주의 지혜를 설치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파리 강화의 얘기도 나오죠. 자, 이 장인환 전명훈이 뭐 하신 분이냐면은 스티븐스 저격했어요. 이제 저기 고문 정치 시기에 외교 고문이었던 사람인데 맨날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 또 돌아다니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한다 막 이딴 소리하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환과 전명훈 두 분이 이 스티븐스 이 사람이 미국에 왔다 하니까 가가지고 저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향으로 이제 나온 건데 이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의거를 계기로 해서 결성된 단체가 뭐냐면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대신에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제 박상진이라는 분이 이제 만들었던 이제 국내의 그 비밀결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는 이제 1920년대, 30년대에 그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한다든지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해요. 1920년대 일입니다. 이제 이 단체들이 전부 국내에 있었어요. 이제 그걸 알고 있다면 1번을 찾아낼 수도 있었겠네요. 자, 14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뭐 미국에서 발행된 포퓰러 매거진, 뭐 이거 미국 잡지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실렸다 그랬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알만한 게 나와요. 대한매일신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제 기꺼이 몸에 나선 인물, 이게 베델이라는 요분.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네모의 체결을 강요하는 등. 이게 힌트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이거 뭐냐? 이제 을사늑약이죠. 예, 을사늑약.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답이 될 겁니다. 자, 정답은 바로 여기 보이네요. 4번.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한 거에 자기는 도장 찍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의 만국평화회의에다가 이휘종, 이상설, 이준 요 세 분을 특사로 보내요. 그랬더니 일본이 그 사실을 알고 고종한테 야, 너희 나라가 왜 외교 활동을 하는 거야? 외교권도 없는 주제 하면서 이 고종을 갖다가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죠. 이제 이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독립문 건립은 독립협회예요. 그리고 삼별초가 항쟁하는 거는 이제 고려가 그 몽골에 계속 항쟁을 하다가 이제 강화를 맺고 다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에서 삼별초가 그걸 반대하면서 항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이제 그 중종 때일 거예요. 조선에 삼포외란 이제 그 일본하고 무역하자고 개방했던 세계 항구에서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때 비변사가 설치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막 그 을묘 외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비변사가 가장 이제 그 영향력을 갖는 그런 기관, 의사결정 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계기, 이거는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철종 때 농민봉기 일어나죠. 15번. 밑줄 친 이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봤더니 여기 운동이 있네요.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일제 강압적 통치에 대한 반발, 고종의 서거. 자, 이 고종의 서거 보면 나와야 돼요. 민족 자결주의를 알아낼 수도 있겠지만 고종의 서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예요?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3.1운동에 뭐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민들이 만세 불렀다. 탁골공원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만세 불렀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3.1운동에 대해서는 그 끼친 영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건 독립협회가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그게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 성토하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독립운동가나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1920년대에 탄압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한 건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한일협정은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일 수교. 그러니까 다시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박정희 정부 때는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개발하기 위한 그 종잣돈, 그 이제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니까 일본하고 수교를 맺고 이제 뭐 독립 축하금 명목으로 이제 무상 원조를 받기도 하죠. 물론 당시에 반대도 꽤 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가를 창설할 때 우리의 분산된 역량을 독립군에 집중하다 쭉쭉 읽어보니까 가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합작하여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나오죠. 자, 이 미국 OSS 전략정보국과 합작했다, 국내 진공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게 어떤 군대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군대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는 군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에 대한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저 OSS랑 합작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국군하고 합작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에요. 자,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는 대한독립군입니다. 이건 이제 그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신 부대로 쌍성보 말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한 건 이제 그 6.25 때 있었던 일이죠. 미군이 메가더 장군이 이제 전개를 했고, 이제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된 거는 이제 그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된 단체는 독립의군부. 예. 이제 그렇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이제 청산리 대첩이죠. 저게 그게 이제 그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그 북로 군정서, 그리고 거기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도 같이 이제 참여했습니다. 자, 17번.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이 자료는 유엔 한국위원회에 참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인, 이걸 홍보한 포스터다. 자, 이거 50 총선거입니다. 자, 이 50 총선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헌법을 만들 국회를 뽑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라는 거고, 이 재헌 국회에서 한 일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재헌 국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이 헌법 만들려고 뽑았으니까 당연히 헌법 만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입니다. 개혁이요, 개혁. 이승만 정부 때 이제 농지개혁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또 하나는 반민족 행위 처벌. 친일파 잡아가지고 처벌하자라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설치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친일파 척결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발췌기원에 따라서 실시된 거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예요. 이거 이승만이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발췌기원에 의해서 직선제 시행하고 국민들의 지지 받아서 당선된 겁니다.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아관파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됐다. 아관파천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말하죠. 그 다음에 조선태형령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그 무단통치 시기 때 태형, 이 엉덩이 아래쪽 이렇게 때리는 이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18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재산을 공개했고 앞으로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라는 거. 자, 금융실명제 보면 이 정부 나와야 됩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인데요. 자,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OECD에 가입했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지게를 발급한 건 광무개혁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고, 조청상민 수중무역 장정이 체결된 건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이 됐어요.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우리나라 대신 자기네가 진압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법 여기 나왔죠. 유상매입 유상분배,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자, 19번. 밑줄 친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4월 19일 보면 사실 나와야 돼요. 이 날짜가 딱 그거잖아요. 4.19 혁명인데 이제 관련된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이제 독재정부의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4.19 혁명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설명을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4.19 혁명의 결과에 의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그게 내각 책임제의 개헌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 3.1 민주구국 선언은 3.1 운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이제 유신 때 유신 체제에 반대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주장한 거는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쓸게요. 이게 호원 조치가 이제 헌법을 지키겠다. 계속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겠다. 이제 이거를 철폐하라고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거는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졌다는데 60만세 운동은 이제 순종의 장례일 때 일어난 그 만세 운동이죠. 이때 이제 그 천도교 쪽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같이 만세 운동을 계획했다가 이제 실제로 이분들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그 발각돼 가지고 잡혀가고 이 만세 운동은 주로 학생들이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20번. 미출친 이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다.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중앙정보부장은 자주평화민족대단계의 통일원칙, 남북조절을 위해 구성된 7개항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 성명은 좀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아마 알았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3등급까지를 목표하는 학생들은 저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이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의미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박정희 정부 때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TV가 거의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라 라디오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를 찾아주면 돼요. 근데 여길 보니까 이것도 어렵네요. 자, 5.16 군사정변 이유가 박정희 정부는 맞아요. 근데 유신 헌법이 공포된 뒤에도 박정희 정부가 한동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유신 헌법 앞이냐 뒤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정말 어렵네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이게 발표돼 가지고서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좀 얻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을 더 오래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신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3번 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유신헌법이 공포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여 2024학년도 수능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